자, 3강 들어가죠. 이거 이해 잘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뭐다? 작년까지는 이 재산에 부과된 세금, 모든 세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부세, 재산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소방분. 그럼 이게 취득세면 뭐다? 은행이 1순위예요. 알아들었나요? 모든 세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내가 번호로 매겼잖아요. 그럼 1순위는 뭐다? 종부세야. 얼마를 먼저 배당받아? 3억. 그 다음 근저당, 근저당 대출금이죠? 2억. 이게 2순위입니다. 알아들었나요? 자, 그리고 뭐다? 3순위는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4억. 이렇게 후순위가 돼서 이거 띠끼게 생겼잖아.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안 바뀌어도 근저당은 2순위야. 그럼 여기도 똑같아. 근저당은 2순위야. 똑같죠? 이거는 똑같은 거야. 작년이랑 2순위. 그래서 이 얼마 3억을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 똑같아. 은행은 2순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행은 똑같다고요. 은행이 뭐 돈 장사하는데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 다음 1억 나머지. 그래서 이 종부세는 후순위가 돼서 가장 나중에 배당을 받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죠. 자, 3강 7페이지. 조세의 우선권 및 불복 절차. 자, 마지막 파트예요. 자, 7페이지. 1번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은 세금의 세금 전에 뭐가 와 있어? 저당권. 그럼 저당권이 우선하죠. 원칙이 빠른 거를 우선하잖아요. 세금보다 저당권이 먼저 등기돼 있잖아. 그럼 저당권이 우선한다. 근데 뭐를 물어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 무조건 우선하는 것. 4개. 이거 4개를 물어보잖아.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개가 답이라고요. 자, 종부세 O, 등록면허세 신고하잖아. X. 틀렸죠? 그 다음 소방분 O. 그 다음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이거 신고하는 거예요. 같이. 그럼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뭐다? 저당권이 우선한다고요. 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본세랑 같이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의 신고일과 저당권의 등기일 중 빠른 거를 우선합니다. 이럴 때는 뭐다? 저당권이 우선하죠. 종합소득세도 신고하는 거잖아. 그럴 때도 저당권이 우선하죠. 몇 개? 2개. 4개 중에 2개 물어보네. 주의할 거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입니다.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신고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2번이에요. 자, 한 장짜리로 다시 갑니다. 자, 오늘 수업이 정신이 없어요. 한 장짜리 피세요. 요약집 펴세요. 기출문제 피세요. 정신이 없어요. 자, 한 장짜리 마무리 짓자고요. 2번 꼭대기. 2페이지 꼭대기. 자, 가운데 보유 관련된 조세 꼭대기.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 배당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다? 종부세는 근저당 설정, 피담보된 채권이나 주택 임차보증금보다 항상 우선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1순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주택 임차보증금이 1순위로 나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전체가 아니라 종부세 배분액 3억만. 그러니까 은행은 그대로 2순위가 돼야 되죠. 똑같이 2순위. 그럼 나머지 1억. 그러니까 이건 후순위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꼭대기. 자, 이 조세 채권 간에도 순서가 있어요. 오른쪽. 조세 채권 순서 1순위가 뭐다? 담보. 담보된 조세 채권이 1순위입니다. 1순위. 그 다음 2순위는 압류된 조세 채권. 3순위는 교부 청구하는 조세 채권. 순서, 담보, 압류, 교부. 그리고 왼쪽. 자, 왼쪽 꼭대기. 징수금의 순위. 징수금은 세 가지예요.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뭐다? 가산금. 그리고 여기에다 뭐를 꼭 기억해야 돼? 주택임차 보증금. 이 주택임차 보증금은 뭐다? 전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액 임차 보증금 있죠? 지역별로 소액 임차 보증금은 뭐다? 최우선 변제권이야. 그러니까 체납처분비 다음에 소액 임차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또는 근로자 3개월 임금 이런 거, 생존과 생계를 위한 비용 이런 거는 2순위가 된다고요. 그 다음 세금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거는 소액 임차 보증금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나머지.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자. 자, 8페이지. 자, 이게 최상급 문제입니다. 2번.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담보입니다. 담보물을 매각합니다. 2번 문제. 담보 잡힌 물건을 매각했다. 그래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 그럼 담보와 압류가 경합을 벌이죠? 그럼 뭐가 우선한다? 담보 있는 조세 채권이 압류보다 우선합니다. 그럼 이거는 국어 실력 테스트. 담보가 우선한다. 틀렸죠? 맞아. 압류가 담보보다 우선한다. 틀렸어요.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고요. 그럼 이 지문은 뭐다?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보다 우선한다. 틀렸죠? 우선하지 아니한다. 담보가 우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매각대금 배분시. 자, 종부세네. 이거는 무조건 뭐다? 전세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맞죠? 그 다음 2번은 뭐다? 취득세네.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취득세야. 이 법정기일이 취득세야. 그럼 뭐가 우선해? 저당권보다. 여기 봐. 그럼 취득세의 신고일과 저당권의 등기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합니다. 신고하는 세금. 그럼 언제 신고했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럼 저당권이 먼저 등기돼 있죠? 그럼 뭐가 우선해?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맞죠? 그럼 후에 오면 취득세가 우선합니다. 전에 왔기 때문에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한다고요. 자, 그 다음 강제집행비용은 무조건 뭐다?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국세보다 우선해요. 강제집행비용은 무조건 우선한다고요. 자, 5번. 자, 5번은 뭐다? 역시 뭐가 먼저 와 있어요? 저당권. 근데 무슨 세금이야? 재산세. 그럼 재산세는 비교 안 해요. 재산세는 저당권보다 무조건 뭐 한다? 우선한다. 그 네 가지 세금을 꼭 기억해야죠. 이거는 무조건 저당권이나 전세권보다 항상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과 등기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하고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네요. 조세의 구제제도. 자, 이해는
작년에 출제됐으므로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대부분 작년에 출제된 거는 올해 출제되지 아니한다고 안 했어요. 대부분 출제가 안 된다고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야 돼요. 자, 조세의 불복 절차 있죠?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불복하잖아. 그럼 이의신청, 심사, 심판은 이거는 뭐다? 2심이에요. 조세심판원장이 하는 거고 감사원장이 한다. 그럼 이의제기나 이런 거는 다 며칠이야? 90일. 다 90일. 순서대로 한다. 순서대로. 결정도 다 90일이에요. 다 90일이라고요. 뭐 3개월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럼 90일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안 하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2심은 무슨 절차라고 배웠어? 필수 절차. 반드시 해야 돼. 필수 절차예요. 필수 절차. 필수 절차다. 그래서 심판 청구를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자, 그럼 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결정은 서류에 하자가 있어. 이거는 뭐다? 검토 전 거절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각하라 그래. 각하 결정. 서류에 하자가 있어. 대표적으로 90일 지나서 했어. 90일 지나서 했어. 검토하지도 않고 뭐다? 거절해버리는 거야. 이거를 각하라 그래. 90일 지나서 하면 각하 결정한다고요. 검토 전.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거절이야.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각하. 자, 그 다음 서류에 하자가 없어. 대표적으로 뭐다? 90일 이내에 했어. 그럼 90일 이내에 하면 되죠? 그러면 검토를 들어가죠, 이제. 굳이 할 건가 말 건가. 그래서 검토 후 거절하는 거야. 검토 후. 이제 검토가 들어가야죠.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기각 결정이라 그래. 기각. 즉, 시험은 어떻게 나와? 이유 없다.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검토 후 뭐다? 검토 후 어떻게 하는 거야? 거절한 거 검토 후 뭐다? 이거는 거절하는 거죠? 검토 후 승인을 해. 네 말이 맞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인용 결정이라 그래. 그럼 이거는 뭐다? 이유 있다. 권리를 구제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긴 거야. 인용은. 기각은 내가 진 거야. 그럼 각하는 검토도 안 해보고 거절해버려. 맑게 알아들었어요? 세 가지 용어. 기각은 내가 진 거. 인용은 내가 이긴 거. 이거는 서류에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으니까 아예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각하. 자, 용어 정리만 해보자고요. 자, 꼭대기. 이의신청을 물어보죠?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에요.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나 심판 청구는 2심이죠. 필수 절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있다, 없다를 꼭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자, 심판 청구는 그 처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 압류는 바로 압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압류를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 처분을 며칠까지 보류할 수 있다. 30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의신청인이 재등을 입어
청구를 못하죠? 그럴 때는 뭐다? 소멸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14일입니다. 14일. 자, 그 다음 마지막. 서류의 송달. 자, 서류의 송달이제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이게 서류의 송달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직접 주는 게 교부. 두 번째는 우편으로 주는 게 우편. 그리고 납세자가 선택했을 때는 전자송달. 그리고 3가지가 불가능할 때는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 널리 알리는 것. 즉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또는 일간지에 게재 등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공시하면은 며칠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걸로 본다. 역시 14일에 14일. 자, 그럼 공시 송달할 수 있는 사유가 4가지가 있어.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다. 또는 영업소가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 있다. 그리고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해서나 받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경우, 없는 경우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시.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을 합니다. 역시 송달하기가 곤란할 때는 공시 송달을 한다. 자, 요약집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요약집. 자, 서류에 자, 요약집 구제제도. 자, 19쪽. 자, 19쪽 요약집 가운데 용어 정리만 들어갈게요. 자, 19쪽 중간에 이 신청 절차 없이 심판 청구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신청 안 하더라도 심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사와 심판 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간보지 말라 이거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없다 있다만 정리해. 그리고 이번에는 심사와 심판은 2심이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반드시 거쳐야는 필수. 자, 나왔다. 4번째. 이유 없다. 내가 졌죠?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이유 있다 그러면 무슨 결정 내요? 인용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밑에 자, 용어 정리. 자, 보정기간. 자, 여기 보세요. 자, 서류를 90일 내에 제출해서 그 서류에 하자가 있어. 그럼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 보완을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절차, 즉 이게 뭐다? 보정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정기간은 옆에 적어 며칠 동안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일입니다. 20일. 그럼 이 보완을 요구하는 기간, 결정기간 90일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청. 자, 이거 3번 출제됐어. 1천만 원 미만. 소액입니다. 1,000만 원 미만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 1천만 원 미만은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천만 원 미만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아까 한 거고, 밑에도 한 거고, 14일 이내. 그리고 공매처분 30일. 그 다음 밑에 과태료. 자, 과태료는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과태료가 뭐예요? 현행법이잖아. 여기 봐요. 여기 봐. 길 가다가 침 택비터 탁 뱉으면 현행법이에요. 스티커 띈다고요. 몰라. 그 침은 담배 피다 걸리죠? 스티커 띄어. 무단횡단에다 스티커 띄어. 그런 거 현행법이에요. 그런 거는 뭐다? 이의신청을 할 수 없죠.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밑에 통고청. 이거 법칙 사건이야. 조세 포탈범이야. 그래서 국세청장에서 너는 조세 포탈 범이야. 도장을 콱 찍어. 그럼 이런 애들도 뭐다?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자, 문제 마지막 돌아가죠. 자, 기출문제. 자, 8페이지 03번. 자, 이의신청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8페이지 3번. 자, 과태료. 현행범의 과태료는 현행범. 그래도 과태료는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를 받아주면 정부가 업무가 마비돼요. 현행범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2번.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압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금방 못 팔아. 자, 며칠 동안 공매 처분을 보류한다. 30일. 자, 그 다음 3번. 지방세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번에는 뭐다? 심판 청구를 물어보죠. 2심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쳐야 돼요. 없다. 자, 그리고 4번 얼마 미만? 1천만 원 미만은 대리인이란 단어가 나오죠? 선입할 수 있다. 1천 미만. 그리고 5번 아까 했잖아. 이유 없다. 그러면 무슨 결정을 내린다? 기각 결정을 내리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4번. 자, 서류의 송달. 자, 서류의 송달입니다. 틀린 건. 자, 연대 납세의무자. 연대는 함께 책임을 지죠? 그럼 고지서를 어떻게 보낸다? 모두에게 각각. 연대니까 모두에게 각각 보냅니다. 그리고 2번. 기한을 정하여 납세 고지서를 송달하에 했더라도 서류가 도단 날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됐다. 그러면 너무 촉박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날 날로 한다. 근데 10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숫자 7, 14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10일이 아니라 7일이 되는 날 and 14. 그럼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3번. 납세 관리인이 있다. 관리인이 있다. 당연히 이거 옳은 지문이죠. 영업소에 송달한다. 그리고 4번은 뭐다? 교부에 의해서 서류 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송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5번. 자, 5번입니다.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즉 공시송달이죠. 며칠이 지나면 송달된 걸로 본다. 14일입니다. 자, 5번. 자,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억, 통고처분. 조세 포탈범이에요. 통고처분 이런 거는 처분에 포함한다. 틀렸죠?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포함하지 아니한다. X. 자, 니은 숫자 물어봤네요. 800만 원. 범위네. 그럼 1천만 원 미만이 들어가죠? 그럼 대리인이 나와 선임할 수 있다. 1천 미만이니까. 그리고 보존기간 20일,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5. 그리고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다.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니은 디귿 옳은 거. 4번이죠? 작년에 얼마나 시험이 쉬웠어. 이거 딱 넉줄 나왔잖아요. 넉줄. 이걸 못 맞춰. 자, 넘어가죠. 자, 전체 문제입니다. 이제 총론. 지금부터 전체 문제예요. 자, 전체 문제 하기 전에 밑에 7번을 한번 풀어보죠. 공시송달 나왔네요. 자, 7번을 먼저 풉니다. 자, 공시송달이에요. 7번을 먼저 풀자고. 1번. 주소가 어디에 있어? 국외. 국내 하면 안 돼요. 국외. 곤란할 때. 2번. 분명하지 않을 때. 3번.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걸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고 곤란할 때. 자, 4번은 뭐다?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해. 이거를 무슨 송달이라 그래요? 유치송달. 그냥 두고 오면 되는 거야. 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세무 공무원이 몇 회 이상 방문해? 2회 이상. 2회 이상 방문하되 괄호 3일. 3일 숫자 기억하세요. 3일. 자, 6번. 6번. 자, 마지막이에요. 자, 6번. 1번.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어떤 세금이다? 지방세, 지방소득세. 이거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신고. 그럼 무신고는 제척기간이 7년? 5년 틀렸네. 자, 2번. 불복 청구 이의신청을 물어.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에요.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틀렸네. 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가 아니라 뭐다? 신고납부죠. 그래서 6번에 틀렸어요. 3번도 신고납부. 자, 4번은 뭐를 물어봐? 가산세인데 납부기한까지. 이건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일일가산세. 신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 10만 원당 둘둘입니다. 일일가산세. 그러니까 틀렸네. 자, 5번. 징수금의 순서. 체납처분비. 가산금 후순위예요. 지방세 가산금 순서. 그래도 6번의 답은 4번이네요. 자, 8번. 오른쪽. 자, 이거 하나 풀면은 조세청론 끝났네요. 자, 거주자, 개인, 갑이, 을로부터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갑이 주인공이죠, 일단. 갑이 주인공이에요. 자, 언제 샀어요? 쪽 병에게 양도했다. 자, 갑이 부동산 관련된 납세의무가 서로 틀린 거다. 만약에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았다. 자, 그럼 증여받았어. 그럼 무슨 세금 내? 증여취득세. 자, 증여취득세는 뭐다? 계약일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근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증여취득세 성립 시기를 물어봅니다. 그럼 증여취득세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한다? 계약일에 성립한다. 말일부터 3개월은 신고납부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취득세는 신고납부 기간을 물어볼 때는 말일부터 3개월, 성립 시기를 물어볼 때는 계약일에 성립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성립한다. 계약일 맞죠? 그러나 신고납부 기한을 물어볼 때는 계약일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이번 시험에 필수예요. 증여취득세는. 그래서 성립일 맞네. 자, 그 다음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산세, 과세 기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 재산세와 관련해서 을은 부동산 수수지에 관할 지자체에게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취득했잖아. 재산세. 언제 납세무자가 된다? 6월 1일 날 납세무자가 되죠? 근데 6월 1일까지 갑이 뭐다? 잔금은 끝났는데 등기를 안 해서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내잖아요. 근데 잔금은 지급했는데 근데 등기가 안 됐어. 그럼 정부는 갑을 모르죠? 갑을 모르잖아요. 실질 소유자. 그래서 을은 갑을 신고하라. 이 숫자 기억해야 돼.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고하면 갑에게 날라가. 신고를 안 하면 을에게 날라가. 누가 신고한다?
절대 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을이 신고를 해야 갑이 알겠죠. 그래서 이 2번은 뭐다? 갑은 나면 큰일 나요. 그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숫자도 더불어서 기억해 놓으라고요. 옳은 지문이다. 자, 종부세. 항상 종부세는 납기가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을 말할 것.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된다. 확정을 물어보잖아. 신고하면 확정된다. 자, 4번. 갑이일로부터 부동산을 40만 원에 취득했잖아. 그럼 40만 원은 50만 원 이하에 들어가니까 면세점이잖아. 면세점. 그럼 취득세는 납세할 의무가 없어. 그럼 이거를 뭐 할 때?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뭐를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취득세를 물어보면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죠? 없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있다. 6천 원 내야 된다고요. 있다 없다를 정리해요. 자, 5번은 뭐다? 예정 신고했잖아. 그럼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된다.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되는 거야. 확정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럼 답은 몇 번? 5번. 5번이에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지금까지 뭐 했어요? 초세, 총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20문제, 응용문제를 봅니다.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절차가 기출문제를 확실히 한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에서 응용문제를 풀어보죠.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뭐를 해야 돼, 이제? 다시 문제가 있어요. 동형문제라고. 약 100문제 조금 넘을 겁니다. 그거 보고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12개는 충분히 맞는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오늘 배운 거를 응용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20문제 절대 답을 먼저 보면 안 돼요. 이 응용문제는 뭐다? 쭉 푼 다음에 제가 해설이 들어가죠. 옳은 거, 틀린 거, 어정쩡한 거를 반드시 구분해서 재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응용 문제로 들어갑니다. 쉬었다 하죠.